문재인 보유국 친문 표심 경쟁 돌입. 자,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내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의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박 전 장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렸어. 힘들더라고. 혼자 하는 게 힘들더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어떡해요. 우리는 워낙 서로를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데. 동상이 고생하는데. 이분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윤지영 기자. 네. 두 사람 서울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친밀한 모습인데 네. 그 이후에 또 나란히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대문 시장에 간 게 그제일인데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SNS를 올린 건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생일 축하드린다라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라고 이 회고하는 글을 올렸고요. 네. 우상호 의원은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영선 전 장관은 어제 봉하마을을 찾기도 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고요. 방명록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그립다, 깨어있는 시민, 이 말씀 잊지 않겠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권리당원의 대부분이 친문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만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친문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윤지영 기자, 네. 어떻게 들으면 조금 좀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 듣고서 경쟁하는 야권 주자들 뭐 별 얘기는 없어요?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들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비판 대상이 된 건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은 더는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찬양까지 듣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라라고 쏘아붙였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온 분이 오직 문비어 청가를 외치는 것에 서글픈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장관 다시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다시 올렸어요? 네. 집에 와보니 보유국이 뜨거웠다라면서 국민,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 보유국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백신 특수 주사기를 비롯해서 박 전 장관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자랑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랑스러워하자 서울 시민 보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판이 거세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로서 관심 끌기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제가 처음에 언급할 때 박영선 전 장관이 내일 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제대로 취재한 게 맞나요? 뭐 SNS를 보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에도 바로 SNS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엄마의 등이 생각납니다. 당신 등엔 박영선만 엎여 있었을까요? 아마 꿈도 엎여 있었겠죠. 네, 영선아, 기죽지 마. 꿈을 향해 달려. 이 한강처럼 달려. 그리고 끝까지 달려. 이 겨울 다시 한강을 봅니다. 이 시대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네, 대답을 찾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마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네요. 실제 출마 선언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예고를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이 고언을 듣기도 했고요. 또 SNS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만난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지지 않고 우상호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이 SNS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출신이라서 그런지 발음은 똑 부러지는군요. 네. 저도 저 부분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박 전 장관이 언급한 보유국들, 뭐 좋은 국민을 보유한 국가다, 손흥민을 보유한 국가다, 뭐 바이든이 필요한 특수 백신 주사기를 보유한 국가다. 우리 은 의원님이 꼽으시는 보유국은 제일 처음에 뭐를 좀 꼽고 싶으세요? 박영선 전 장관이 말한 것 중에서는 저는 BTS하고 손흥민이 BTS. 좋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저는 삼성전자 보유국, 현대차 보유국.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가보면 이게 정말 이런 뿌듯함이 느껴진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도심까지 쫙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입간판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입간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랑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뭐 박영선 장관이 말한 그런 것들 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다 우리 대표 기업들을 한번 추가해 봤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보유국 논쟁 좀 민망하죠. 보기에. 네,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야권 후보들의 지적들이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박영선 장관이 이 민망한 문재인 보유국을 꺼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경선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 경선룰이 50대 50. 당원 투표가 50이고 여론조사가 50이에요.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80, 지금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80, 그다음에 당원 투표가 20. 당원 투표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대 50이면은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우상호 의원을 굉장히 많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당심이라든가 이게 당의 조직력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좀 앞선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영선 장관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표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친문 지지층이거든요. 당원의 핵심 기반이. 그렇다면 친문 지지층의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좀 아부를 한 거죠. 그렇게 보는데 본인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니까 뭐 이제 보유국 논란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다른 말로 마무리를 잘 하긴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친문 지지층의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한 발언이 이렇게 이제 번진 건데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니까 지지층이 뭐라 그러냐면 감시라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은 노빠라고 하죠. 보통 옛날에 노빠라고 했는데 노빠들은 비판적 지지를 했었어요. 대통령 하는 동안. 그런데 우리 친문 지지층은 팬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감시의 역할보다는 무조건적 지지. 그래서 우리가 극렬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무조건적 지지를 한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갈아서 문재인 대통령 편, 우리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지.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원의 표심을 받기 위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비전이나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친문 지지층한테 먼저 아부를 하는 쪽을 좀 택했던 거죠. 그런 점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생일이고 이러니까 저기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그럴 때는 뭐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색이 장관이라는 분이 좀 이렇게 민망한 단어를 사용해서 좀 아부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 후보라면 최소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것들이 통해야지 결국 뭐 친문 지지층이건 다른 지지층이건 간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지지층들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프레스룸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선거철이 되면요. 정치인들의 스타일이 항상 변신을 하죠.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되는데 이동석 기자.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변신들이 좀 있어요? 네, 변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스타일과 대중들에게 비치는 이미지인데요. 그만큼 서울시장 후보군도 스타일 변신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당 색깔인 파란 운동화를 신은 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요, 머리를 묶고 운동화를 신는 등 스타일 변신에 나섰는데요. 일단 기존의 강경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섬세한 이미지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모범생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듯 눈썹 문신을 했는데요. 강인한 이미지로 비춰지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인 이미지는 변신은 계속됐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 쌍꺼풀 수술을 했었고요. 홍준표 의원 역시 눈썹 문신으로 대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윤 대표님, 이 선거철 되면 이 후보자들의 이미지 변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좀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서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미지 변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을 선거용으로만 잠깐 하고 끝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기둥도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다 바꾸기를 원하는데 자꾸 도배만 바꾸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 도배만. 그러니까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최고 지도자의 경영자의 이미지 관리는 마음가짐, 행동, 외모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꾸는 거는 외모만 자꾸 바꾸는 거죠. 네, 안철수 대표는 눈썹 문신하고 나경원 의원은 머리 묶고 운동화 신고 박영선 전 장관은 또 민주당 상징색 파란 운동화 신고 또 한강 다리도 올라가고 하는 게 저 왜 그렇겠어요? 선거용으로 국민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저 10년 전 인물이거든요. 그때 단일화 때 박영선 의원은 실패했잖아요. 네네. 박원순한테 밀렸고 그때 또 나경원 의원은 또 박원순하고 경쟁해서 또 졌고 네. 또 안철수 대표는 그때 뭐 양보라는 이름으로 또 빠졌고 네. 그때 오세훈 의원은 또 무상급식으로 또 그때 재선거에 또 그 빌미를 줬고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보여줄 게 없는 거니까 저렇게 외모만 저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진짜 보여줄 거는 저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 여당에서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저 서울시장에 전력 투구하고 대통령 또 야당에서는 그동안 선거를 계속 지기만 했잖아요.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통령 다 졌으니까 이번 그 재선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를 계기로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바꾸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너무 단일화라든지 저 보여주기식 저런 쪽으로 저렇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진짜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 제일 궁금한 거 중에 하나는 어떻게 서울시를 바꿀래? 어떻게 개발할래? 어떻게 스마트시티, 메가시티를 좀 만들어 볼래? 서울같이 큰 규모의 국제적인 도시가 진짜 낙후된 데가 또 많잖아요.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 한강물이 저 큰 강이 인천 앞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아깝대요. 저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 그냥 외양만 자꾸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걸 대표의 비판을 안 들으려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단단히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군요.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막 비판을 하던데 그런데 이게 막 공방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민정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체 둘이 무슨 관계인데 고민정 의원이 이래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서 두 사람 같이 맞붙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영상 준비했는데요. 같이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아요. 그거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 2천여 표 정도 더 많이 득표해서 지금 현재 서울 광진을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건 없는 입장을 좀 밝힐 수는 없느냐. 광진을 주민들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아쉽고 또 아쉽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경쟁자 관계인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이 이제 오히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15년 정치를 하면서 총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반복하는 저질 정치인은 처음이다.
양지 중에 양지, 그러니까 광진, 을은 계속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양지 중에 양지에 꽃가마타고 손쉽게 금배지 달았으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라고 상당히 센 비판을 내놨는데요. 발언 수위가 높네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의원의 편을 들어주는 민주당 의원이 또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인데 정청래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장이 총선 패전의 땡처리장이냐. 국민의힘 후보 2명 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낙선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정 의원은 할 말 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랑 붙었던 이수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한마디 해라. 동작구에서 이미 심판받고 떨어진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이냐라고 이수진 의원도 한번 말해봐라라고 불난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을의 말 경쟁이 나오길 마련이죠.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유권자들은요. 그래도 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관련 얘기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죠. 유 이사장이 검찰의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먼저 유 이사장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주 거래은행, 거래은행 한 개예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저는 그것도 봤으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게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네. 김은미 기자, 이걸 두고서 야당에서는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김도욱 의원은 유 이사장의 사과엔 몇 가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지금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 근거가 없다. 사과한 시점도 생뚱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왜 침묵하느냐 이건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도욱 의원 외에 조수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콕 집어서 홍익표 의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왜 홍익표 의원한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유시민 이사장은 나름 꽤 근거 있는 계좌를 살펴본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지금 고소고발돼 있는 내용들은 경제범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분을 경제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혹여라도 노무현 재단의 고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또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 또 쓰려고 하나요?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홍익표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제 당시에 홍익표 의원은 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석 대변인이 직접 유시민 이사장이랑 통화도 했고 근거도 꽤 있었다라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유시민 이사장이 맞다고 결사옹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화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거짓말이지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홍익표 의원을 몰아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권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의 어떤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노무현 재단 민주당을 향해서 이 그림자가 검찰의 그림자가 좀처럼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약간 검은 그림자가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했었던 바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면서 이거는 결국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일각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대권에 출마하려고 다 털고 가기 위해서 지금 사과하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네. 유 이사장의 사과 시점 그리고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왜 지금이냐는 거죠.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확신한다 뭐 이렇게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한 게 2019년 12월이에요. 네. 지금 1년이 약간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왜 지금이냐면 보통 이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계좌를 들여다보면은 늦어도 1년 이내에는 내가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맞다면 1년 이내에 통보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확인이 됐는지 밝혀라라고 서민 교수 등이 계속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맞다면 지금 통보가 왔고 그래서 사실이다 또는 통보가 안 온 거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통보가 안 왔으니까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하게 된 거고요. 시점은. 근데 이제 사과 내용을 보면은 그냥 뭐 검찰에 통보가 안 와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확신했지만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 내용이 굉장히 자아 비판적이고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검찰이죠 상대방이라는 게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약간 폭넓게 총체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지 팩트 확인을 하려고 사과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대선 출마를 하거나 또는 대선에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깨끗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물론 지지층도 있지만 비호감 이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호감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본인이 자처했던 게 뭐냐면 어용지식인이다. 한마디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우리 편에 서서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적극 옹호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밝혀왔는데 만약에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는 자기 지지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용지식인 이미지도 털어버려야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뭐 이런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작년 7월인가 그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강력부에서 아마도 들여다본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는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좀 뭐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사과를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럼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보니까 대선 출마 가능성이나 뭐 정치 재개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유 이사장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지금이 밝혀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밝힌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명예훼손 고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후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